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윗선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기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마무리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 YTN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일반 판사들 상대로도 수사는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죠? 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그 전현직 법관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달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주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요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앵커 멘트 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조사받은 전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사실을 보면 재판에 개입하고 네. 또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판사들은 부하 직원 아닙니까? 네, 부하 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네. 네. 윗선으로 불리는 핵심 인물들, 어제 재판에 넘겨진 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네.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이미 구속 기소됐던 임종환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이들의 지시랑 감독을 받아서 사법농단을 실행한 판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판사들이 상하관계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 표현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하여튼 부하 직원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 자,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위가 높은 법관 순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대법관 출신 가운데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이전에 법원 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비공개로 소환돼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강제징용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예, 2013년 말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비서실장 그리고 윤병세 외교장관 등 만나서 이제 재판 지연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법원 행정처에서 재판 지연 등 방안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했죠. 예, 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회동 넉 달 뒤인 2014년 3월에 퇴임합니다. 이후엔 실무를 주도한 건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차장이고요. 네. 네. 상대적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징계를 받은 판사들 가운데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규진, 이민걸 부장판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규진 부장판사는 들어봤습니다. 네,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습니다. 예,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확인 관련 행정소송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심의관들한테 지시를 하고요. 네. 예, 양 전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주요 기밀을 빼내 보고한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또 이규진 수첩에서 아마 이규진 부장판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네, 건데요. 맞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한자 큰 대자로 표기한 업무 수첩입니다. 네. 네, 사법농단 사건에 빗대서 국정농단 사건에 예. 빗대서 사법농단의 김영환 비망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핵심 증거를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이민걸 부장판사 말씀드릴게요.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원 전 차장의 보고된 여러 문제 있는 보고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민걸 부장판사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에 이제 연루돼 있는 네, 이제 분이네요. 이민걸 네. 부장판사가 연루돼 있는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몇 가지 더 보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100여 명이 언급됐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시간만 있으면 다 네. 하고 싶습니다만 몇 개만 추려보죠. 저한테 제한돼 있으니까요, 시간이. 네.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으면서 재판 개입 지시를 받아서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들이 있습니다. 네. 임성근, 신광열 부장판사고요. 이분들도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입니다. 네. 또 아실만한 법관이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네.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영장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성근, 신광열 부장판사는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재판 개입 지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네.
그럼 앞서 그 이민걸 부장판사랑도 비슷한 혐의인 건가요? 일단은 사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예. 이제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슷하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일을 한 건가요? 네, 뭐 다른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똑같은데요. 사법농단이라는 게 재판 개입 의혹 아닙니까? 의혹이 네. 이제 주된 건데 이제 사법부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행위를 재판부에 전달한다거나 어떻게 옮겼냐에 따라서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소장에 이제 언급이 돼 있는 판사들입니다. 예. 그럼 영장을 청구할 대상은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법관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예, 근데 구속 수사라는 게 최장 20일 동안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건데 달력을 좀 펼쳐놓고 따져보자면 이제 이번 달이 2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기술적으로 볼 때 작아 보이고요. 예.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좀 검찰이 수사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이 당시에는 뭐 임성근, 신광렬 부장판사 앞서 설명드렸던 두 네.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좀 밀도 있게 수사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소 여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의혹이 있고 범죄 혐의가 또 증거로 뒷받침된다면은 재판에 넘긴 건 당연한 절차겠죠. 예. 구속은 시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나 기소를 할 대상은 지금 선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그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달 안이 될 거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뭐 저도 궁금한데요. 예. 검찰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끝났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좀처럼 확인을 잘 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네, 사법농단 사건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배 법관들에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 실무를 맡았던 법관들의 경우에는 좀 범죄 실행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피해자격이기도 합니다. 법리적으로는요. 예.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간부급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에서 이제 기소 대상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임종원 공소장에 언급된 전현직 대법관이 10명, 예.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4명인데요.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공소장에 언급된 판사들은 뭐 다 겹치나요? 상당 부분 혐의가 그 네 사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원 네. 전 법원행정처 차장, 네. 그리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겹칩니다. 예, 이게 이제 또 어느 혐의에 따라서는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대법관이 겹치는 것이 있고 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혐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판사라고 판사 정도 되면은 아까도 제가 이제 상하 이런 뭐 부하 직원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면은 거부해야 될 그런 책무가 일반인들보다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직도 뭐 상당수 재판부는 그렇게 뭐 부당한 외압이 있다거나 네. 어떤 지시나 요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또 네.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파문이 일었는데 이들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검찰도 꾸준히 계속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요. 네. 예.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연루된 정치인이 모두 6명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유동수 현역 의원이고요. 전병헌 전 의원, 그 자유한국당은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인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기자들이 어제 공개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1문 1답 시간에 관련 질문을 좀 해봤어요. 네. 검찰은 일단 대부분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고 답했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은 서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를 했고 네. 노철래 전 의원만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상황이라서 네. 섣불리 기소할지 말지를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영교 의원은 서면 조사라도 받았고 노철래 전 의원은 아예 안 받았고 나머지는 소환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비공개로 소환해가지고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이 지금 본 이 의원들은 이름과 혐의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소를 안 할 경우에 정치적인 부담이 뭐 적지 않을 텐데. 뭐 혐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요. 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 사실에 네. 이제 그 언급돼 있는 내용이고 네. 사실
혐의가 나왔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모호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부당한 행위를 했고 또 도덕적으로 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 잘못을 했다고 해도 이게 명백하게 불법인지를 따지고 또 증거로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이 돼야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라서요. 네.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 충분히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기소를 못하게 된다면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치적 부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처벌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데 검찰이 부담을 안 느낀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네, 하지만 그것보다도 법리적인 부분이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 청탁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또 재판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판사들에게 압력을 넣도록 한 것인지를 놓고도 이제 국회의원이 재판 업무에 관여하는 게 국회의원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것이냐를 보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상의 문제 때문에 좀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뭐 정상적인 검찰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네. 잘못한 게 있고 증거가 있고 또 이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면은 재판에 넘기는 게 맞겠죠. 그럼 기소를 할 텐데 법리적으로 좀 따져볼 부분이 많다.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양승태 재판부 배당이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네네. 배당이 됐더군요. 네, 오늘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네, 법원도 이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중요 사건이다. 사실 뭐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예.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들의 연고 관계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들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일부 재판부를 제외한 다음에 네. 무작위로 배당을 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해 신설된 형사 합의 35부가 맡게 됐습니다. 네. 재판장은 사법연수원 26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이기 때문에 기수로는 24년 후배 법관이 되겠고요. 네, 박남천 부장 판사입니다. 네, 1997년 판사로 임관해가지고 23년째 재판 업무만 맡아왔는데 네.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 근무한 경력은 없습니다. 네. 네. 소위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그런 길인데요.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이나 사법부 수뇌부들과도 인연이 비교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재판 절차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건 쟁점이랑 증거 그리고 재판 일정 등을 정하는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쯤에 이제 열릴 것 같고요. 네. 이 일정을 거치면 정식 재판은 이르면 오는 4월쯤에 시작할 전망입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면 형사 합의 35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제 재판하게 되는데 그 법정에 다른 피의자들도 같이 서게 되나요? 일단은 공소장에는 네.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함께 기소가 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원 그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이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을 기존의 재판과 이 사건을 합쳐서 병합해서 심리를 할지 아닐지 이제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로 예상되고 정식 재판은 4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